이번에 59번 과제를 해볼 건데요. 자, 모델링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왜냐면 이쪽 깊이는 7m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mm, 그 다음에 나머지는 6mm, 여기는 6mm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못따기가 이제 소재에 붙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못따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모델링을 갖고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선들은 끊기네요. 자, 이렇게 이 선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0에서부터 얼마 정도 내려가 있나요? 지금 이쪽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6mm니까 마이너스 14겠죠? 14 누르시고요. 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자, 올라온 부분하고 내려온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6mm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요 선이죠. 이 선. 자, 기억을 해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페이스로 올라오죠. 하나씩 선택하면. 자, 어디 선이 연결이 다 됐죠. 솔리드로 올라오죠. 자, 이 높이는 6mm예요. 6mm인데 어떻게 돼요? 결합을 시켜야겠죠. 결합, 적용. 근데 여기는 6mm가 맞는데 여기가 7mm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은 1mm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mm라고 그냥 값을 넣고요. 우리 못딱 여기 돌출해서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부분을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만 돌출돼 나올 겁니다. 별도로. 여기죠. 자, 이 부분이 밑으로 얼마나 돼야 돼요? 1mm 가야죠. 1mm. 방향 바꿔주시고요. 대신 얘가 뭐예요? 결합이 아니고 백이겠죠. 적용. 그래야지 1mm 낮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서 보면, 자, 요 높이하고, 옆에서 보면, 요 높이가 틀리죠. 그죠? 이게 7mm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럼 마무리, 어디에 구멍 작업 해주셔야 되니까, 구멍을 올립니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어디 바디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컨트롤 W 해주시고요. 숨기기, 솔리드 바디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디요? 제조에 들어가서 공구 잽싸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선정. 자, 우리가 뭐 맨 처음에 드릴 해야 되니까 스포 드릴로 어떻게 돼요? 3파이고 3번 확인. 자, 두 번째 공구, 그 다음에 드릴이니까 드릴. 이번에는 몇 파이? 8파이. 그 다음에 번호는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생성. 이번에는 드릴이 아니고 밀 카운터의 엔드밀. D가 몇 파이? D가 10파이 엔드밀이고, 지름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공구 번호는 12번입니다. 12번.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공구 생성. 이번엔 못따기 공구니까 T3. 여기다 챔퍼라고 쳐도 돼요. CHAMFER. 챔퍼. 그러면 우리가 못따기 공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제로. 그죠? 3파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이냐면 8번. 이렇게 공구 선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오메트리 선정을 해야 되니까 MTS에서 공작물 좌표계. 아까 몇 mm 올렸냐면 여기서 6mm 올렸어요. 그죠? 6mm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찍어보지 않고도 여기를 높이를 몇이요? 6으로 해주시면 돼요. 6 확인해 주시고요. 그죠? 확인. 자, 소재를 선택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편집에서 어떻게 돼요? 파트 선택 끝내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에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돼요? 경계 블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툴패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죠? 자, 오퍼레이션에서 드릴 작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드릴에서 먼저 첫 번째 스포 드릴에서 이거죠. 이걸로 워크피스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구멍의 위치는 어디 있냐? 선택. 요 구멍은 여기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바닥 구멍은 어디다? 우리가 바닥은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드릴에서 뭘 해주죠? 구멍의 깊이를 해주죠. 깊이 몇 mm? 3mm. 자, 확인.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이성 속도, 우리 스핀들 속도 1500rpm. 얘는 12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성 및 속도 제어했으니까 기계 제어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시퀀스 번호 어떻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확인. 자, 두 번째 경로 끝 이벤트도 시퀀스 번호 어떻게 해요? 네, 활성화하지 말고 사용자 정의에 오프 이렇게 해서 자, 센터 드릴 들어갔네요. 그죠? 네, 그럼 드릴 해야죠. 자, 오퍼레이션에서 이번엔 드릴 해서 이번에는 드릴이 8파이 드릴 공고 쓰시고요. 자, 그러면 또 구멍 위치 잡아주셔야 되니까 아까 했던 방법을 반복합니다. 구멍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 면은 어디다? 이 면에서 작업을 시작해라. 아랫면은 어디다? 요 밑면에서 끝내라 라고 된 거죠. 자, 근데 구멍의 지름을 우리가 바꿔주죠. 깊이를 어떻게 해요? 공구티 깊이로 해서 25mm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택 값은 3000으로 이제 3mm씩 들어가도록 잡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송 속도만 넣어주시면 되죠. RPM 1000, 그 다음에 12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기계 제어 필요 없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관문이 관통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요거 부분을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오퍼레이션에서 이번에는 밀 카운터에서 공구경을 18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파트 따르기 그대로 놔두고요. 그죠? 일정하게 해서 내가 4mm씩 움직여 볼게요. 깊이는 2mm씩 하고요. 뭘 안 했냐면 절삭 영역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절삭 영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확인. 그래서 툴패스를 내보니까요. 툴패스가 어디로 가냐면 자, 이 바깥으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지금 못 냈죠. 못 깎았죠. 근데 이 부분은 깎을 필요가 실제로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소재가 이쪽에 자른 소재라면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부분도 깎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소재는 사실 70이지만 소재는 좀 더 길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블랭크에서 블랭크 지정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워크피스에서 편집해서 자, 블랭크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양쪽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을 이렇게 늘리고 이쪽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 값을 어떻게 한 1mm 정도 또는 2mm 정도 넓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죠? 여기 2mm 엔터 쳐주시고요. 여기도 어떻게 이 거리를 늘리면 이렇게 값이 바뀌어요. 여기를 2mm 엔터. 여기가 양쪽 2mm 늘어났죠. 그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면 얘가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빨간색으로 뜬 이유는 왜 그러냐면 툴패스를 다시 내달라는 거예요. 한 번씩 더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으로도 지금 지나가지 않죠. 그죠? 소재가 크다고 그랬는데 지나가지 않죠? 자, 파트 따르기 아니고 외곽 따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곽 따르기도 어떻게 돼요? 이쪽 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야? 프로파일로 한번 강화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지금 따라 들어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소재가 더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재가 크다고 했는데 큰 게 맞나 한번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워크피스에서 어떻게 돼요? 편집해서 자, 블랭크 보니까 크죠? 좌우로 크죠? 그죠? 자, 2mm라고 인식을 했는데 얘가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값을 여기 보이니까 5mm라고 하고 여기도 5mm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게 길죠? 그죠? 확인해보면 이게 길죠? 그죠? 네, 확인. 자, 그러면 절삭 영역을 제가 어떻게 했나요? 아까 2mm 할 때. 확인. 왜 이런 부분이 생길까요? 자, 그래도 안 치죠? 왜 안 칠까요? 뭐가 때문에? 자, 여기서 워크피스에서 얘를 보면, 여기서 보면 절삭 영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역이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안 가 있죠, 지금. 툴패스에서. 그러면 얘를 시뮬레이션 다시 해보면, 이제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죠. 내려가죠. 절삭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절삭 영역까지 내가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거리를 지정을 해야죠. 왜? 20mm까지 되어 있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을 몇으로 해줘야 돼요? 20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 깊이가 7mm죠. 맞습니까? 7이죠. 7. 20mm일 때 7이잖아요. 그쵸?
확인해주고 얘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어떻게 돌까요? 여기까지만 돌죠. 딱 7mm 있는데. 맞습니까? 소재의 두께는 내가 조금만 더 줘도 사실은 깎을 수 있죠. 2mm 이상 안 줘고 1mm라고 해도 이렇게 깎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보면 얘가 어떻게 깎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가 크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얘가 2D로 보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이 바깥을 쳐버리죠. 지금 바깥이 소재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깥을 쳐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공구 길이보다 어떻게 더 치죠. 그죠? 어디서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블랭크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럼 소재를 바꿔서 워크피스에서 편집해서 이 부분의 블랭크를 지금 5mm씩 잡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사실은 1mm 뿐이 안 돼요. 그럼 1이라고 넣고 확인하고 어떻게 돼요? 확인해 주시면 다시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씩 해줘야죠. 자, 얘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얘도 다시 한번 해주죠. 1mm니까 조금만 가겠죠. 툴패스가. 조금만 옆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재가 여기가 72라 그러면 여기도 1mm 치고 여기도 1mm 칠 수 있죠. 네, 요렇게. 자, 공고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선이 맞네요. 파트 따르기 하니까. 그죠? 외곽 따르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외곽 따르기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경고 경로가 확실히 줄었죠. 그죠? 근데 최대 거리를 4mm, 2mm 했죠. 기계 제어 필요 없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절삭 매개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얘는 수준으로 하나, 하향으로 수준으로 하나, 깊이를 하나 큰 의미는 없어요. 얘는. 자, 근데 우리가 뭐야? 절삭 매개 변수 했고 비절삭에서 자, 나선으로 들어가지 말고 너는 플런저로 들어가라. 하지만 열린 영역은 선형으로 가지 말고 원으로 들어가라. 하고 안값은 내가 3파이로 들어가라. 그죠? 시작점은 어떻게 돼? 여기서 시작해도 될 것 같죠?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시작점을 정해주는 게 좋겠죠. 어디라고? 너는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점을 여기서 확대해서요. 이 센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네, 이렇게 해놓고 툴패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툴패스. 이제 요 가운데로 들어갔죠. 타고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깥이나 외곽을 다 가공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또 마무리할 때, 못따기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못따기가 안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따기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공구를 어떻게? 챔퍼라고 지정을 하고요. 자, 영역을 우리가 매번 잡듯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 당연히 어디에? 여기는 선택이 안 됐죠, 지금 이 두 면은. 그죠?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프로파일로 가공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프로파일에서 자, 퍼센트 그냥 쓰고요. 요 깊이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삭제해주고 우리는 몇 미리? 1.5mm만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안 들어가요? 요 옆에가 안 들어가죠. 옆에 양옆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삭 영역에서 어디요? 이 면도 까주고 이 면도 까달라라고 해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돌리면 얘 돌죠. 바깥다 돌죠. 그죠? 바깥다 돌잖아. 1.5로 해서. 그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성 속도하고 이것만 맞춰주면 되죠. 자, 어떤 거요? 절삭 깊이 됐으니까 하향, 어떻게 깊이를 우선 의미가 없어요. 한 번만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절삭 운동에서, 자, 플런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런지고 곡선 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 속도를 1500rpm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0으로 하죠.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됐죠. 자,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프트 여기까지 컨트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말고 경로를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죠. 자, 경로를 확인할 때는 다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3D로 볼 때는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보려면.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구멍 들어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가운데서 하죠. 외곽 따라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치죠. 그렇죠? 소재를 약간 여유를 줬다 그러면 이 바깥까지 다 깔끔하게 치죠. 하나는 몇 mm냐면 6mm고요. 하나는 7mm예요. 6mm는 다 치면 저쪽은 7mm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겠죠.
한 번 더 치는 거 한번 보이실 거예요.